안녕하세요. 책 들려주는 남자 하루마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지친 일상 속에서 수고하신 여러분께 네 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박찬희 작가님의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우린 늘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행복할 때보다 불행할 때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하죠. 세상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도 있고 또한 예기치 못한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이 책은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나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준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연인 사이 거짓말은 최악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없다. 서로에게 가장 솔직해야 할 연인 관계에서 애초에 속이려고 하는 생각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연인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다. 그렇기에 신뢰에 금이 가는 순간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절대 하지 마라.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불신은 반드시 관계의 불화를 일으킨다. 언제나 솔직한 모습을 잃지 말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에 하얀색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이고 싶다면 끊임없는 믿음을 주세요. 마음의 병. 병 주고 약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애초에 병이 나게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상처를 주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진 말로 상처 준 후에 뒤늦게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말로 받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아요. 마음의 병엔 약도 들지 않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더더욱.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분대로 막 대하지 말고 아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에 병이 생기게 하지 마세요. 아프게 하지 마세요. 연인과 오래 만나는 방법. 사랑하는 연인과 오래 가는 법. 어렵지 않다. 약속했으면 지키는 것. 사랑을 자주 표현해 주는 것. 싫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사소하지만 연인이라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당연하게 지켜주는 것. 그거면 된다. 다름이 생긴 시기. 연애를 하다 보면 유독 자주 다투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안 싸워도 될 일도 꼭 걸고 넘어져서 싸우고 자꾸 부딪히다 보니 관계를 이어가도 될지 헷갈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 시기는 권태기도 아니고 이별의 때가 온 것도 아닌 다름이 생긴 시기입니다. 연애 초반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애쓰며 감춰놨던 자신의 본 모습들이 나와서 맞춰가야 할 때가 온 거죠. 처음에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의 모습과 달라 당황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 또한 그 사람의 일부일 뿐입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기가 왔다면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고 노력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만 잘 이겨낸다면 서로를 온전히 사랑해주며 다툼 없이 행복한 연애를 이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노력. 사랑한다면 노력하세요. 연인 관계에서의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라는 핑계로 노력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을 위해 노력해주는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겐 애정을 쏟지 않습니다. 내 입맛대로만 편하게 연애하려는 이기적인 생각은 접어두세요. 그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서로 각자의 길을 가던 두 사람이 만나 길을 합쳐 함께 손잡고 가기로 했으니 그 긴 여정의 노력은 당연히 갖춰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진심으로 관계를 위한다면 노력하세요. 당신의 작은 노력이 함께 가는 길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불안함.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함께하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해서 혹시라도 이 순간이 끝나버리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지레 겁먹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기에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바라며 자꾸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나를 떠나지 않을 거란 확신을 얻기 위해서. 받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집착하는 것 같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곤란하기도 하겠죠. 근데 하나만 알아주세요. 불안감이 많은 사람은 사실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영원을 약속했던 사람들이 곁을 떠나고 홀로 남겨졌을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 사람과는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투정입니다. 확인받으려는 마음을 귀찮아하지 말고 다정하게 안아주세요. 당신과의 관계가 끝나는 게 두려워서 그래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은 구걸이 아니다. 사랑은 구걸이 아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거지 혼자 갈구해야만 겨우 이어갈 수 있는 사랑은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 연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상대방은 이미 나에게 줄 마음이 없는데 없는 마음을 구걸해봤자 얻어지는 건 비참한 뿐이다. 이제 그만하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법.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다 보면 마음이 결핍해지기 마련이다. 구걸하지 않아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라. 당신이 주는 사랑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해주는 사람. 시든 꽃. 지쳤으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지친 마음 이끌고 어떻게든 이어가겠다며 애쓰지 말고 그만하세요. 날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놓아야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시든 꽃에 물 준다고 다시 피어나지 않습니다. 시들어버린 인연은 묻어두세요. 새로운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당신은 다시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을 시작하기 전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꽤 복잡하다. 그러나 이별은 그 반대다. 함께 확인하던 사랑은 둘 중 한 명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끝이 난다. 혼자 남겨진 사랑은 여전히 진행 중인 사랑이 한순간에 끝났으니 그 사실에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쭉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 중 한 명의 사랑이 바닥나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나기 때문에. 먼저 마음이 식어버린 쪽은 식어버린 마음만큼이나 차가워진다. 늘 따뜻하게 나를 대해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 차갑게 돌아서 버리면 그 온도차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별이라는 감기에 걸리게 된다. 그리고 그 감기는 오래 나를 괴롭힌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미 헤어졌는데. 받아들이고 다시 내 삶을 찾는 수밖에 없다. 그저 인연이 아니었을 뿐이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떠났을 사람이다.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이여, 용기를 가져라. 한 번의 사랑이 끝났다고 다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은 다시 사랑할 수 있다. 놓치면 안 될 사람. 절대 잊지 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우울할 때 누가 내 곁에 있어줬는지, 해답 없는 절망감에 무너져갈 때 누가 내 손을 잡아줬는지, 슬픔에 못 이겨 울고 있을 때 누가 내 목소리를 듣고 다독여줬는지, 무채색이었던 내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그 사람, 절대 놓치지 마라. 적당한 거리. 사람은 늘 모닥불같이 대해야 한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하게. 춥다고 안아버리면 너무 뜨거워서 상처를 입고 너무 떨어져 버리면 쓸쓸함을 견딜 수 없을 테니까. 내려놓음. 처음엔 누군가가 나를 떠난다는 게 무서웠다. 그래서 내 사람과 어긋나려 할 때면 자존심 다 버려가며 어떻게든 이어가려 했었다. 그러다 보니 나와의 관계를 쉽게 보는 사람이 생겼다. 이제 애쓰지 않기로 했다. 애초에 내가 희생해야만 이어지는 관계라면 그 자체만으로 내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인연이라면 매달리지 않아도 곁에 남는 법이니까. 비워야 할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새로운 빈자리에 좋은 사람이 채워질 수 있다. 비워내고 다시 채우고를 반복하다 보면 비로소 건강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잘못된 교육.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해. 늘 상대방을 배려해야 해. 친구한테 양보할 줄 알아야지. 이렇듯 어릴 적부터 머릿속에 각인된 이 법칙은 훗날 진짜 인간관계를 대할 때도 나타난다.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며 나는 상대방을 늘 배려해야만 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 나는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참고 사람들에게 잘해야 한다고. 그래야 좋은 사람이라고 배웠으니까. 물론 타인을 배려하고 위해준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지만 중요한 건 그 호의를 누구한테 베푸느냐이다. 내가 베푼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배려할 필요가 있을까? 나의 착함을 만만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양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착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 적어도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조금은 독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넌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잊지 말았으면 한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위로이자 자랑이며 모두의 버팀목이라는 걸.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사는 게 너무 고단하고 지칠 때면 잠시 우리의 어깨에 기대 쉬어가도 좋다.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듯 우리 또한 당신에게 보탬이 되어주고 싶다. 혼자 이겨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 곁엔 우리가 있다. 흐림 뒤 맑음. 비가 내리는 날에는 춥고 번개도 치고 바람도 불어 참 고달프죠.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맑은 하늘 아래로 꽃도 피고 무지개도 떠요. 모든 시련 뒤에는 예쁜 광경이 펼쳐진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조금만 참고 견뎌봐요. 곧 머지않아 비가 그치고 화창한 날이 찾아올 테니까. 실패는 사람의 특권이다. 살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지. 당장의 작은 실패에 좌절하지 말자. 뜻대로 되지 않기에 삶인 거고 자주 실패하니깐 사람인 거다. 어떻게 매번 좋은 결과만 거둘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람이기에 완벽할 수 없다. 하지만 실패들을 경험 삼아 조금 더 성숙한 내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순간에 연연하지 말고 길게 보고 넓게 보자. 분명 결국엔 잘 될 거니까. 멀리 봐. 별거 아닐 거야. 지울 수 없는 것. 연필로 강하게 눌러 쓴 글씨는 지우개로 지워도 연필심이 지나간 자국이 남고, 깊게 파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고 새살이 돋아도 흉터가 남는다. 많은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상처들이 있다. 시간은 약이 아니다.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자존감이 낮은 한 아이의 이야기. 한 아이가 있었다. 원래는 밝고 활발한 아이였지만 사람들에게 크게 대인 후로 언제나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람들을 피하고 홀로 지내던 아이. 아이는 혼자인 게 외로웠지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걸 어려워했다.
자존감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사람들이 무서웠다. 그때 또래로 보이는 친구 한 명이 아이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우리 나가서 놀자. 아이는 대답했다. 싫어. 사람들은 너무 위험해. 난 또다시 상처받는 게 무서워.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내가 널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아이는 든든한 친구의 말에 용기를 얻고 밖으로 나가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나의 편에 서서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었기에 아이는 다시금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 친구의 정체는 바로 또 다른 나였다. 삶이라는 선물.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방황하던 순간도 있었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였고 상처받고 아파하기도 했으며 울기도 참 많이 울었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다. 앞으로 살아가며 더 많은 일이 생겨나겠지. 내가 예상하지 못할 수 없이 다양한 날들이 펼쳐지겠지. 하지만 내게 어떤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난 그 모든 순간을 즐기련다. 삶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니 그 선물 바구니 속의 추억들을 가득 채워 넣으며. 네 번째 책이었던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힘든 하루도 당신이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하루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